오늘도 버릴 거 하나 없이 알찬 갯마을 차차차였습니다. 자연산 멍게 같은 느낌이죠. 그냥 봐도 재밌지만 저랑 같이 꼭꼭 씹으셔봐. 그러면 짭짤하다가 그 뒤에 딱 상큼하게 올라오는 맛까지 다 챙겨드릴게. 조금씩 밝혀지는 두식이의 스토리에서 나왔던 단서들과 은연중에 지나치셨을 확률이 높으셨을 두식이가 항상 반말을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한 해석까지 오롯하게 담아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마지막에 나왔던 장면은 우리 그냥 낚인 거 맞죠? 뒤따라오던 사람의 정체는 반용운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범인의 얼굴이 살짝이나마 비춰졌기 때문에 신원이 확실한 반용운 주무관님은 절대 범인이 아니죠. 이게 달달한 이야기로 넘어가 버려서 금방 잊혀지긴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동네에 아직 그런 놈이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찝찝한 느낌이네요. 뭐 그렇지만 두식이랑 윤혜진이 잠을 못 잤던 것은 그놈 때문은 절대 아니었죠. 밤에 길가에서 그렇게 둘이서 브루스를 추고 막 그래놨으니 뭘 한들 잠이 쉽게 왔겠습니까? 훌라후프에, 청소에, 스쿼트에, 요가에, 골프에, 다도에, 태권도에, 독서까지 아주 다채로운 활동을 해보는 두식이와 혜진이었는데요. 덕분에 삶이 조금 풍요로워지긴 했겠네요. 이건 누가 봐도 지금 화재 상황인데 화재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죠. 서로 좋아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자각한 것 같은데 그게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될 것이란 걸 언제쯤 깨닫게 되려나요? 그 깨달음이 찾아오기 전에 윤혜진의 부모님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두식이의 반말 철학이 불안불안했었는데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죠. 컨셉이 아니라 철학이니 뭐니 포장을 해봐도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가 어르신들한테 반말을 찍찍하고 그러냐 그래. 김선호니까 지금까지 많이 봐줄 수 있었던 거지 안 그랬으면 진작에 욕을 많이 얻어드셨을 버르장머리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진의 CCTV 남숙씨가 또 한 건을 하셨습니다. 이제 윤혜진에게 큰 호감을 가지고 있는 남숙씨는 어젯밤에 홍반장이랑 꽉 끌어안고 난리도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꼭 비밀로 해주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텐션이 높았던 남숙씨의 목소리는 윤혜진의 부모님이 홍반장이라는 놈과 있었던 일을 전해 듣기에 충분할 정도로 볼륨이 높았죠. 그런데 그놈이 하필 또 혜진이네 집에 있었네요. 홍반장은 손이 부서지는 것 대신에 일일 남자친구 대행을 선택했는데요. 근데 이거 정말 손이 부서질 것 같아서 그랬던 걸까요? 어젯밤에 붙었던 불이 아직 가라앉지가 않아서 불쑥 그런 말을 해버린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뭐 그건 홍반장만 아는 사실이겠죠. 그렇게 홍반장이 공진 안내를 시작했는데 아주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드는 홍반장이었습니다. 아니 아버님이 비건에 대해 모르실 수도 있지 그걸 또 그렇게까지 무안을 주면서 알려줘야만 했니? 근데 혜진이네 아버님이 좀 잘 삐지는 성격이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삐지는 성격인 거 알았으면 눈치도 보고 그럼 좋을 텐데 아버님은 비건빵이 입에 잘 맞으셨나봐요. 마지막 한 조각을 집어먹으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그걸 또 홀랑 집어먹어버리는 두식이. 그래도 여기서 까먹은 점수는 금방 만회했죠. 두식이는 군대에서 식물병이었다는데요. 저도 식물병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난에 대해 박식한 모습을 보이는 두식이에게 아버님이 호감과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바둑. 저도 아저씨답게 바둑을 상당히 즐겼던 편인데요. 이게 그 재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저게 뭐가 재밌나 싶지만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죠. 재미있는 일이나 놀이에 열중해서 정작 중요한 일마저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을 일컫는 속담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신선노름이 바로 바둑이었습니다. 신선들이 바둑을 두는 것을 구경하던 나무꾼이 거기에 열중한 나머지 나무를 해야 할 도끼자루가 썩어버릴 정도로 시간이 흘러버렸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속담인 건데요. 그만큼 진짜 재밌어요. 그렇게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두식이와 아버님의 한판 승부가 시작됐는데요. 혜진이 아버님이고 하면 어느 정도 실력을 죽여서 접대 바둑을 더 줄만도 한데 두식이가 생각한 승부의 세계는 위아래가 없었죠. 그래도 자주 삐지는 성격을 감안해서 한 수 물러주기는 했지만 바둑의 결과를 묻던 여화정이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죠. 아니 무슨 나라 잃은 사람인 줄. 아버님이 먼저 돌을 던졌다는 이야기로 봐서 개가까지 가지도 못하고 두식이가 불계성을 거뒀던 것 같습니다. 단단히 삐졌던 아버님이었지만 두식이와 바둑판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사이여서 이미 좋은 친구가 된 것 같습니다. 두식이 덕분에 분위기가 풀어졌던 것도 있었지만 떠나기 전에 두식이에게 속삭였던 아버님의 시원한 일침, 다시 봐도 빵 터지는 부분이었는데요. 내 언젠가 그렇게 크게 한번 혼날 줄 알았다. 충격을 받은 두식이는 아빠가 뭐라고 하셨는지 물어보는 혜진이한테도 존댓말이 튀어나왔는데요. 두식이 존댓말도 잘하죠. 근데 혜진이는 동생이잖아.
두식이한테 그렇게 한 방 먹이고 나선 아버님을 보니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셨습니다. 막판에 이긴 사람이 결국 다 이긴 거죠. 그것도 그거지만 두식이한테 그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었던 거, 그런 게 바로 찐친 사이에서만 나오는 바이브잖아요. 그걸로 찐친 인증인 거죠. 근데 두식이가 아버님께 반말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캐치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존댓말을 썼던 때가 있었죠. 그 장면과 에필로그에 나온 두식이의 상담 장면을 이어보니 두식이의 반말은 두식이가 이야기하는 컨셉이나 철학이 아니라 두식이의 슬픔과 두려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식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자기 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이별이 대부분 죽음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과 할아버지를 잃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친구를 잃었던 것 같은데요. 누군가의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얼핏 보이는 영정사진 속 남자는 아무래도 지난번에 책 속에 끼워져 있던 사진의 주인공인 것 같은데요. 그때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여자와 아기는 친구의 부인과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인의 이름은 강선아, 아들의 이름은 박하랑인 것 같아요. 얼핏 보이는 순간을 자세히 뜯어보니 두식이 머리 옆으로 아들과 미망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식이와 둘도 없는 친구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두식이는 그게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을 키우지 않는 이유, 누구하고도 연애를 하지 않았던 이유들이 모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두식이의 트라우마로 설명되는 것 같은데요. 두식이의 반말 역시 비슷한 결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두식이는 편하고 좋다는 이유로 반말을 남발하고 있지만 사실 친밀하지 않은 사이에서는 반말 자체가 주는 거부감이 있죠. 지난 리뷰에서도 두식이가 공진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누구에게도 자기 아픈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두식이는 그렇게 반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공진 사람들을 모두 좋아하지만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가면, 자기 곁에 진심으로 가까이 두지 않겠다는 태도를 일부러 유지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진심일 때는 조금 달라졌어요. 오늘 아버님이 윤혜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아내를 잃고 술만 먹는 나날을 보내다가 혜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후회를 털어놓고 있었는데요. 아버지 완전히 틀리게 생각하고 계시네. 혜진이 충분히 사랑받았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사랑 충만한 사람으로 컸을 리 없잖아요. 두식이의 존댓말에는 가식이 없었습니다. 반말을 걷어내고 진심이 가득한 느낌이었는데요. 이런 장면을 보니 반말이 두식이의 시그니처 같은 느낌이지만 거기에 두식이의 상처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식이의 진심은 조금 더 이어졌죠. 두식이는 윤혜진과 그냥 친구 사이라는 것을 밝힌 뒤에 죄송해요. 근데 아까 했던 말은 진심이에요. 치과 정말 따뜻한 사람이고 그래서 언젠간 그 친구 옆에 정말 좋은 사람이 있기를 바래요. 두식이가 내심 마음에 들었던 아버님은 그게 자네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식이는 아직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였죠. 윤혜진을 좋아하지만 혜진이를 사랑하게 되면 혜진이가 불행해질까봐 두려운 마음, 아무래도 이 상처 때문에 일이 한 번은 틀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마음에 대한 자각은 두 사람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죠. 그렇게 보면 혜진이가 먼저 두식이에게 고백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식이는 자기가 혜진이도 불행하게 만들까봐 혜진이의 고백을 거절할 것 같아요. 요새는 이게 또 한번 꺾어줘야 맛이죠. 혜진이의 고백을 거절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도 혜진이를 좋아하는데 일단 거절은 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고백한 상황, 이거는 또 날밤 각이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하루 종일 혜진이 생각만 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 두식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된 사랑을 다시 고백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사이로 발전하게 될 것 같다는 뇌피소설을 써봤습니다. 두식이의 마음을 생각하면 두식이가 공진 산꼭대기에 올려놓은 할아버지의 배에 대한 감정도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혜진이는 거기다가 굳이 배를 올려다 놓은 것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두식이는 평생 바다에서 일했던 배를 공진 구경하라고 올려놨다고 했지만 배는 바다를 향해 자유롭게 나아가는 이미지죠. 언제든 항구를 떠날 수 있는 느낌인데요. 두식이는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모두 떠난 뒤 배만큼은 자기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떠나지 않을 장소에 배를 올려놓은 것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계속해서 금처리를 통해 부품을 구해서 배를 고치는 이유도 그 배가 두식이에게는 가족의 의미였기 때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식이나 혜진이나 그렇게 가족의 부재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고 아버님도 그런 이유로 혜진이가 가족이 많은 집에서 못다 받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지만
저는 아까 횟집에서 나서는 뒷모습을 보니까 이미 충분한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란 느낌이더라고요. 함께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이들 앞에 놓인 방지턱이 항상 부대끼는 가족들에게 늘 다가오는 고난을 상징하는 느낌이었는데요. 이런 방지턱 따위는 함께 걷는 걸음에 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아버님의 진심을 알게 된 혜진이와 친해질 수 있었던 어머님, 그리고 자기를 이 새끼라고 불러주는 아버님이 생긴 두식이까지 오늘도 마음 충만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잘한 이야기 하나 더 덧붙이자면 공진의 3대 미스터리 로또 당첨자 말이에요. 그거 진짜 두식인 걸까요? 오늘 두식이가 몰고 나왔던 차, 이게 포드 F150 트럭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옵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난다고는 하던데 대략적으로 알아보니 63,000달러, 그러니까 오늘자 환율로 대략 7,400만원 정도 하던데요. 지난번에 카메라도 비싼 거라고 하더니 이게 최저 시급으로는 감당이 안 될 물건 같은데, 아무튼 또 다른 단서 보이면 또 물어올게요. 또 뵙죠.